와, 이렇게 좀 교수님 맛집 유튜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말문이 막힐 정도로. 교수님을 통해서 제가 알았던 게 이야기가 너무 중요하구나. 우리 에리님의 스토리가 나의 스토리와 만나서 공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서로 연결이 되어지고 갑자기 생각의 영역이 확 넓어지게 되는. 우리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다 우리 의도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거다. 명상 쪽에 인재가 되실 분이다. 이렇게 제가 점 찍어 놓고 있습니다. 키워주십시오. 진짜 안녕하세요, 최경입니다. 삶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매우 중요한 질문인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제대로 뭔가 질문해 주시거나 배워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한 마을의 어떤 어른들 또는 어떤 가정 안에 있는 할아버지나 할머니, 어떤 원로분들 이런 분들 통해서 우리가 그런 지혜를 얻지만 요즘에는 그런 채널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합니다. 한밥클럽, 함께 밥을 먹는 클럽입니다. 어떤 한 분야에서 치열하게 뭔가를 쌓으신 분들 또는 독특하거나 의미 있는 경험들 하신 분들 그런 분들과 함께 편하게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는 코너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구독자 50만이 달한 이 시점에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귀한 분들 모셔가지고 그런 지혜들을 나누는 자리를 갖겠습니다. 오늘 되게 귀한 분들 모셨습니다. 연세학교의 김주환 교수님이십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웰케어 클리닉의 김경철 원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배우 김지훈 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요즘에 유튜브 스타 연세학교 전영광 교수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와 함께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집밥 클래스, 집밥 상담소를 운영해 오신 에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것은 저희가 올해 식사 몇 번 하면서 사람들한테 조금 이런 우리가 식사 자리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전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어요. 그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쉽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꼬셔가지고 오늘 한밥클럽 첫 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고맙고 영광입니다. 오늘 편하게 식사하면서 저희 놀다 가시면 됩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하나도 안 편할 것 같은데. 먹어도 되는 거죠? 오늘 귀한 분들 오셔서 제가 좋아하는 거 위주로 준비했어요.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거 할 때 음식이 만들 때 더 즐거우니까 스지하고 아롱사태 이렇게 전골처럼 오늘 초장에 찍어 드시라고 그거 했고요. 그 다음에 육전하고 동태전하고 호박전, 삼색전 마련했어요. 그리고 귀한 손님 오면 항상 제일 하는 게 이 멸치볶음이에요. 드셔보시면 정말 깜짝 놀랄 거예요. 저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깻잎찜, 이게 다 집밥에서 다 영상을 해서 나간 것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고사리, 그 겸이 아버지가 보내준 고사리로 들깨탕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철이라 시금치 무쳤어요. 그리고 취나물은 누가 처치가 곤란하다고 처치 곤란한 나물들 다 저희 집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취나물 삶아서 오늘 귀한 자리에서 마련했어요. 그리고 국은 매생이 굴국 요즘 철이라 그렇게 했으니까 천천히 많이 잡수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잘 네.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식용유로 다 붙이잖아요. 근데 이제 식용유를 안 쓰면 전 같은 거는 뭘로 붙여야 되나요? 저는 그 돼지 기름을 따로 내서 필요하시면 이따 드릴게요. 사람들이 약간 돼지 기름, 삼겹살 이런 거에 대해서 바로 살이 찐다는 좀 그런 되게 살이 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오히려 저는 되게 건강에 좋은 기름이라고 생각해서 맞아요. 삼겹살도 많이 먹고 기름에 이렇게 김치 볶아서 이렇게 많이 먹거든요. 예전에 요리한 기록들 보면 다 그 소기름이나 돼지기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돼지 기름이 되게 유용하고 건강에 좋을 수 있는 건데 사람들은 되게 심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네, 조금 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 입에 말문이 막힐 정도로. 매회 출연하세요. 그럼 매번 식사를 이 멸치도 다양하게 드실 그렇고요. 수 있어요. 특히 도가니 그래요. 도가니의 잡냄새나 그 누린내 전혀 없죠. 없어요. 와 많이 잡수고 가세요. 지금 너무 신난다. 요리해준 사람 그런 얘기 들으려고 하나 봐. 너무 맛있어요. 시름이 싹 없어지네. 저는 도가니를 좋아해서 막 도가니탕 그 냉동으로 된 거 사 먹거든요. 예. 그러면 가끔 이렇게 누린내 비슷한 네. 그 약간 역겨운 냄새 이렇게 약간 섞여 있어요. 이거는 진짜 하나도 없네요. 내가 그 도가니탕, 설렁탕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 왜냐면 단식 끝난 다음에 한 번에 두 그릇 드신다고 소리 들어서. 거의 다 흘려 듣지 않으시고. 그럼요. 저는 한 번 보면 또 듣고 외울 정도로 항상 그렇게 해서. 작년에 이제 주한 교수님 인터뷰 옛날 작년 거 나왔을 때 에리님이 아침에 들으실 때마다 이렇게 흥분에 젖은 말씀을 주셨어요. 너무 좋다. 막 그걸 생생하게 막 전달하고 싶어가지고. 저는 막. 지금 겸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데
귀에 잘 안 들어와요. 말문도 막히고 좋아, 좋아. 귀도 막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주의가 다 여기에. 아우, 그 진짜 좋은 태도예요. 아, 교수님 직장 생활하셔서 잘하셨겠는데. 사회생활 와, 너무 잘하시고 진짜. 계시네요. 아니 진짜요. 저는 진실만을 얘기합니다. 예. 이렇게 먹고 제가 막 살이 많이 빠진 거예요. 이렇게 많이 먹고. 식용유하고 밀가루만 바꿔도. 이 전도 타피오카 전분으로만 한 거라, 그리고 돼지 기름만 한 거라 아무 밀가루랑 기름이 안 들어가요. 이런 비법을 많이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거 집밥 영상에서 이거 아주 대박 했었어요? 났어요. 예, 그래갖고 사람들 많이 잘해 먹어요. 그리고 하는 방법도 굉장히 손쉽게 빨리 하는 방법, 대량으로. 뭐예요? 이게 간장이 이게 뭐가 들어? 그냥 간장만 있는 게 아니라. 우선 간장하고 200개. 김장희 교수님 리액션 우와, 이거 아우, 저분 몇년 준비해야 돼요. 저 이런 간장 소스 처음 봐요, 진짜. 저성 야. 간장하고 그러니까. 저 액젓하고에다가 그 식초 넣고 한 거예요. 아우, 이렇게 좀 뭘. 교수님 맛집 유튜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자주 하시죠. 뭘로라도 오고 싶으면 되거든요, 아마. 한 바퀴로 고정 출연하시면. 어우, 그랬으면 좋겠다. 깻잎이 진짜 다른데요? 다르죠, 맛있죠. 여태까지 먹던 깻잎 무침이랑 다른데? 왜냐면 보통 깻잎엔 늘 들어가는 물엿들, 기본적으로 사는 것들이 물엿, 설탕 이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이거 찝어주셔야 되겠다. 깻잎. 그냥 찝어주세요. 혹시 이렇게 그냥 편하게 젓가락 써도 괜찮습니다. 이게 좀 침이 왔다 갔다 해야 마이크로바이오가 그래요, 맞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 또 뭐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이렇게 건강하신 분들이잖아요. 아이, 감사합니다. 좀 깻잎 논쟁이 있긴 하겠지만 그냥 두 장씩 먹어. 근데 진짜로 너무 깔끔하게 먹으면은 그래서 요즘 30대 엄마들이 이제 불안 지수가 높은 아이들이 아이 키울 때 정말 깔끔하게 먹으려고 특히 코로나 한번 지나고 나서 위생이라는 것이 너무 좀 과도하게 이제 사회를 개척하다 보니까 너무 아이한테 클린하게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애들이 저희 진료실에서 와서 장 건강 검사하면 다 안 좋아요. 다 안 좋고 엄마도 안 좋지만 애도 안 좋고 좀 이렇게 떨어진 거 주워 먹으라고 제가 늘 얘기를 하는 이유가 좀 이렇게 침도 왔다 갔다 하고 물론 이제 헬리코박터가 또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저는 좀 다양하게 너무 클린하지 않게 먹었으면 좋겠다는 게 적어도 제 생각인데 그래서 퍼먹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딴 데서 읽었는데 옛날에 중국에선가 아기가 태어나면 그 마을의 어떤 어른이 아기 입에다가 침을 뱉어주는 풍습이 있었대요. 물론 건강한 어른이어야겠지만 그런 문화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 나갔으면 사람들이 엄청 깜짝 놀랐겠네. 잡혀가는 거지. 예전에는 그렇게 안 해도 다 우리가 너무 찌개도 같이 먹고 맞아요. 다 했잖아요. 옛날에는 그리고 지금만큼 아예 손을 씻지를 않았을 테니까. 맞아요. 손 안 있었네 그때. 생각해보면 조선시대 때 뭐 그렇게 손을 씻었겠어 옛날에. 비누도 없었을 텐데. 그 에렌이 인터뷰 처음 이제 저희가 했을 때가 2022년 가을이잖아요. 그때 하고 나서 이제 버스를 타시는데 너무 애잔했대요. 근데 불과 2년 전인 거예요? 네, 2년밖에 안 됐어요. 2년인데 이렇게 뭐 굉장히 많은 일이 내가 있었어요. 처음 한 건 언제지? 그 다음 이제 겨울 초죠. 23년 겨울이죠. 근데 이분이 연락 처음에 올려줘서 그때 한번 확 올라온 맞아요. 거잖아. 제일 처음에. 그때 한 700명에서 한 3,000명 했을 거예요. 와. 구독자 700. 네. 그럼 그때 만나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한 8천? 만? 그 정도 됐잖아? 인터뷰 한 거는 한 7, 8천 정도 됐죠.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인터뷰하고 나서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선생님 저기 인터뷰 해주신 영상이 6만이 됐어요. 그래서 나도 그때 안 봤는데, 성당 가니까 사람들이 뭐 봤다고 그래서 저를 듣고, 내가 나도 아무 얘기도 얘기하는데 부끄러워서. 그런데 이제 그때 뭐 알고리즘을 탔다고. 그래서 혹시 모를 수 있으니까 맥락을 말씀드리면 2022년 봄쯤에 저 영상을 보셨고 이제 제가 아시다시피 2022년까지 되게 지지부진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옳다는 걸 하는데 사실 이게 대중한테 맞는 방식은 아니니까 그래서 좀 오랫동안 끌다가 예님이 그때쯤에 이제 직접 하시면서 도움이 되셔가지고 저한테 막 사진도 보내주시고 인터뷰해도 괜찮다 하셔가지고 그 인터뷰를 이제 찍은 게 2022년 가을. 그래서 그때 이제 모든 게 바뀌어서 그날 이제 예린님 영상이 잘 되면서 다른 영상들도 다 갑자기 이제 막 설탕 영상 이런 것들 다 잘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좀 분위기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다들 유튜브 이제 인터뷰 나오시고 나서 어떤 반응이나 어떤 변화가 있으세요? 제가 처음으로 나왔잖아요. 네. 처음이 아니죠. 김지훈님 지훈님이죠. 처음이니까. 네. 네. 워낙 김지훈님은 그 원래 전에 이 인지도에는 차이는 없었겠지만 건강 이미지는 얻으셨겠어요. 굉장히 많이. 그죠. 건강한 이미지를 오히려 이제 최겸 채널에서 봤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들도 가끔 있고. 제가 느끼는 거는 이렇게 뭘까
단순히 배우로서 좀 이렇게 인지되다가 지훈님의 어떤 솔직한 이야기 보면서 그 매력이 되게 좋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두 가지 다 가셨네. 원래 지니너스 나오면서 천재 이미지 하나 그러면서 건강 이미지 다 가지셨네요. 근데 또 마침 모르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그 시기 즈음, 그러니까 나 혼자 산다부터 해서 그 시기 즈음 또 지훈님의 어떤 흐름? 운이라는 게 되게 막 바뀌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좀 뭐 머리 기르고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는 배우로서 좀 힘든 시간을 한 3년 정도 견디다가 이제 이미지를 좀 변신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는데 결국에 이제 되게 오랜 시간 끝에 조금씩 이 성과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뭔가 그 시점이 이제 겸이랑도 만나게 된 시점인 거고 그때가 이제 약간 이제 유튜브가 이제 한창 활성화되고 있는 중이었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유튜브를 되게 많이 활용한다고 해야 되나? 유튜브를 통해서 최겸님도 그렇고 김주환 교수님도 그렇고 다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먼저 이분들이 하는 컨텐츠를 보고 와 진짜 좋은 내용을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구나 이래서 관심 있게 보다가 이렇게 현실의 만남까지 성사된 그런 거니까 뭔가 그 시기가 이제 어떤 내가 배우로서 변신하는 딱 그런 타이밍과 이 유튜브가 활성화되는 타이밍과 이러면서 이제 이런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분들을 내가 막 유튜브를 공부하면서 이렇게까지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너무 보면서 기쁩니다. 요즘엔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에는 진짜 바쁘게 촬영하고 있고요. 그 뭐 잠깐 홍보를 하자면 SBS 드라마 귀궁이라고 하는 이제 사극을 찍고 있어요. 네, 사극에서 왕 역할을 맡아가지고 왕이요? 이제 촬영을 하는데 왕은 이제 보통 편전에서 이제 그냥 뭐 신하들 모아놓고 얘기하거나 이제 뭐 이런 걸 상상하면서 이제 작품을 선택을 했는데 왕에게 모든 고난이 다 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귀궁이라는 드라마 제목이 이제 귀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궁에 오랜 원한을 품은 귀신이 있어서 계속 이제 왕실 일가를 막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러는 가운데 주변에 뭐 배신자들부터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왕이 거의 선대 뭐 100년 전 조상부터의 업보를 다 짊어지고 엄청난 고난을 하루하루 막 이러고 있어서 너무 힘든 건 거예요. 촬영도 너무 많고 근데 이제 사극은 또 촬영이 지방 거의 막 전국 일주를 하다 보니까 뭐 가는데 막 4-5시간씩 걸리는 곳에서 촬영해야 되고 그러면서 또 다른 드라마를 또 같이 하나를 찍었어요. 거의 이제 마무리 됐는데 그래서 한 10월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진짜 거의 개인 생활을 없이 제가 좋아하는 철봉할 시간도 없이 그냥 진짜 일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딱 어떻게 공교롭게도 시간이 딱 잘 맞아 떨어져서 오늘 이따가 제가 드라마 이제 홍보를 위해서 SBS 시상식을 가야 되거든요. 저녁에. 어떤 시상식이죠? 그러니까 SBS 연기대상인데 이제 상을 받는 건 아니고 이제 시상을 하러 같이 이제 드라마 주인공인 육성재 씨가 주인공이고 이제 남자 둘이 이제 어떤 상을 이제 시상하면서 우리 이런 드라마 한다. 뭐 이제 그런 거 얘기하러 이제 가야 돼가지고. 그게 귀궁이죠. 네. 라이브로 오늘 진행되는 거죠? 그쵸 시상식은 다 라이브니까. 네. 집에 가서 보면 되겠네. 네 맞아. 한 제가 대충 타임테이블 보니까 한 11시 이후 12시 가까이 뭐 그쯤 이 시상 타이밍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실제로 들으니까 되게 신기하네. 저는 지금 너무 신기했던 게 처음에 왜 겸이가 이제 이렇게 이제 채널이 이제 조금씩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배우님 통해서 김주환 교수님이 소개됐잖아. 소개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너가 만나고 인터뷰를 하게 날짜를 잡혔다고 해서 내가 여기 우리 집에서 했던 얘기 생각나니? 겸아, 네가 아마 이제 김주환 교수님을 만나고 나면 이제 완전 지평이 확 넓혀질 거야. 이게 식생활의 문제에서 진짜 마음의 문제로 이제 완전히 네가 하고 있는 일의 지평이 확 넓어질 거야 그랬거든. 그래서 내가 나도 언젠가는 그분 모시고 같이 가서 밥 먹는 꿈을 꿔본다. 그랬잖아. 맞아. 그랬잖아. 내가 영광입니다. 맞아요. 그랬지? 작년 봄이죠. 네. 그렇죠. 작년 봄이죠. 그 저기 작년 한 5월쯤으로 기억하는데 네, 맞아요. 한강 주차장에 한강으로 주차 그거 차 얘기합니다. 안에서. 그렇죠. 환경 좋게 인터뷰하신 거예요. 차 안에서 앞좌석 조수석 운전석에 5시간 넘게 앉았어요. 그건 치과 컨센트가 아니고 그때는 차 물 한 모금 안 줬어요. 물 한 모금을 줄래야 줄 게 없었어. 아 물은 줬나? 5시간 동안 논스톱으로 해서 끝난 게 분명히 기억을 해요.
뭐 얘기가 계속 되는데 조명이 없대. 이게 어두워요. 해가 져서. 해가 지지 않으니까. 5월 달인데 2시부터 했는데 한 7시 넘어가니까 맞아요. 7시 어두워서 더 이상 못 찍게 되는데 조명이 없는 거죠. 조명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조명에서 낮했지. 계속 갈 뻔했어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처음에 이제 제가 인터뷰를 하겠다 그래갖고 과천으로 이제 겸이가 왔거든요. 그래서 어디 무슨 무슨 카페 그 큰 데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둘이 이제 어색하잖아요. 처음 만나서 이렇게 인사하고 앉아서 밥을 먹고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인터뷰가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한 2시간을 하고 밥을 먹었나? 네. 2시간을 이제 스토리 다 얘기를 하고 이제 밥을 먹고 그러니까 중간에 막 겸이 막 울고 막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부터 인터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했는데 처음부터 다시? 그래서 인터뷰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카페에서 안 된대요. 못 한대요. 그 카페에 야외 좌석이 있었는데 야외 좌석에서도 카메라 못 킨다고 여기서는 못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차에 들어가서 차에다 그냥 한번 세워본 거죠. 그랬는데 그게 의외로 집중력이 있어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쭉 이분들 만나기 전까지는 차에서 했던 거죠. 그때 아이폰 한 대 가지고 했어요. 우리 마이크도 안 타고 했지. 네, 아이폰 한 대만 놔두고. 핸드폰에다. 그래서 차에다 막 자꾸 넘어져갖고 막 차에다 어떻게든지. 왜냐면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세워놓고 둘이 또 처음 얘기한 것처럼 사실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야 진짜 정말 애잔했네요. 애잔했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저희도 다 이렇게 되게 얼기설기, 되게 우연 속에서 얽혀 있는 인연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세 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올 초에 그 여기 많이 출연하시는 우리 애니 쌤, 아, 이제 애니 쌤이 저한테 초에 최겸님을 꼭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제가 사실은 잘 몰랐을 때여서 의사들은 원래 이제 좀 사회생활이 좀 결여돼 있잖아요. 그래서 진료만 하고 맨날 제 중심으로 살려고 있다가 최겸님을 꼭 만나야 된다고 했고 언뜻 김주환 교수님도 만나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걸 이제 기억 못 하고 있다가 3월인가 우리 교수님 저랑은 이제 우리는 오랫동안 이제 같은 동기이고 또 얽히고 섞이고 되게 좋은 인연으로 이제 만나고 있었던 터라 옥시토신 책을 이번에 출판하면서 추천을 받아서 이제 추천사 쓰면서 그 책을 출판 기념회를 집에서 하신다고 해서 저 추천사 써주신 분들을 분들 네. 감사 표현으로 저희 지선 집에 다 씨, 초대해서 아. 저희가 옥시토신 디너라는 근데 이제 첫 번째 옥시토신 디너가 이제 우리 추천사 써주신 분들 모시고 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되게서요? 제가 네네. 집은 병원은 강남이고 그때 모였던 데가 성산동 쪽에 너무 멀어가지고 한 그날 또 금요일 날라서 한 2시간 맞아요. 늦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제 8시 정도에 도착을 했더니 제 테이블 옆에 김주환 교수님이 계신데 나는 그때 김주환 교수님 오신다고 듣긴 들었는데 매칭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 뵙겠습니다 하고서 인사를 하다가 그때 처음 만났을 때 너무 저희 대화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냥 쑥 들어와서 그래서 김주환 교수님의 그 뇌 이야기, 장 이야기에 제가 저거 하고 있는데부터 시작해서 우성이 전학 얘기도 했었고 더 나아가서 양자역학까지도 얘기하면서 저희 사실 다른 분들도 있는데 그때 저희 둘 중심으로만 그렇죠, 뭐 오자마자 너무 재밌어가지고 운명의 연인을 만났을 때 그럼 같은 맞아요. 느낌이네요. 그때가 이제 3, 4월 달이었으니까 수면 얘기까지. 그러고서 이제 좀 다른 얘기하다가 저희 병원이 갑자기 문을 닫고 나가게 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새로 공간을 옮기기 직전에 그때 아마 최겸님이 오시게 돼서 네, 저희 식사하기로 했었나요? 아마 이 전문 영상을 이거 촬영하려고 이제 섭외 촬영 전에 맞아 섭외를 위해서 섭외를 아마 대화하기로 그때 했죠. 제가 처음 들었을 때인데 맞아. 그때 김주환 교수님이 그때 저희 병원에 왜 오셨죠? 그 진료겸? 불러주셔서 제가 그렇게 딱 한 번 이제 이렇게 해보고 원래 어떻게 했냐면은 그 시리즈 인터뷰 시리즈 시작하는데 네네. 절더러 먼저. 첫 인터뷰 네. 하라고 근데 그때 6월 달이었나? 음. 근데 제가 일정이 안 맞았어요. 음. 그러면 저는 7월 달에 좀 한 달에 한 번 한다니까 7월 달에 하겠다 그랬더니 6월 달에는 김경철 원장님. 근데 그때가 아닌가? 그때 뵌 다음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얘기가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비슷하신 네. 분이다 겸이랑. 음. 그래서 추천했고 김경철 발이 넓구나. 맞아.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알게 돼요. 맞아, 알게 맞아. 된 지 몇 달 안 된 상태에서 저의 바로 앞에 김민희 맞아, 원장님 맞아. 인터뷰 이렇게 된 거예요. 하고 김주환 교수님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구동성으로 전용환 교수님을 추천했을 때 아마 잘 모르셨던 상황이죠. 네.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네.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저희 예전에 스타치를 나왔던 애니님이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원장님이랑 저 만났고 근데 만났는데 제가 기억나는 건 처음 제가 병원에서 만났는데
갑자기 이제 얼마 전에 지훈 배우님을 만났고 식사를 했고 그다음에 주한 교수님도 얼마 전에 만났다 했거든요. 그래서 다 어떻게 아시냐고. 그렇게 지훈님은 연결되나. 이제 예전에 알고 있어서 그러니까 맞아요. 저희는 네. 한 10년 전에 처음 이제 했을 때 그 촬영. 네. 뭐 촬영을 통해서 이제 처음 뵀는데 그 뒤로도 이제 왕래를 가끔씩 유지하면서 계속 이렇게 그래서 그 얼마 전에 밥을 먹었었던 상태였었던 거죠. 네. 근데 그 타이밍인데 이렇게 또 이쪽이 연결이 되면서 네. 제 얘기가 나오게 되고 뭐 맞아요. 이렇게 저도 그래서 약간 어떻게 김경철 당황했지? 원장님까지 최경미랑 연결이 된 걸 보고 나서 뭐지? 이게 여기가 여기 또 여기로 연결이 되어 있지? 이렇게 됐었던 걸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제 구독자분, 강의 들어주셨던 구독자분 덕분에 연결됐죠. 저도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와중에 병원이 갑자기 옮기면서 제가 공간이 애매하게 좀 큰 규모가 써야 되는 상황이어서 사실 그 전부터 발달장애 아이들에 대해서 늘 친구들이 너무 버려져 있고 의사들이 아무것도 안 하네 뭐 이렇게까지 큰 스펙트럼 질환이 되게 많은데 어떻게 의사들이 이렇게 치료를 아무것도 안 해주고 더 이상 뭐 없다고 얘기하지 할 정도로 이제 질병 부담이 되게 큰데 발달 장애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트. 네. 그래서 발달 장애에 대해서 이제 막연하게 꿈을 꾸다가 갑자기 이사 오면서 저도 막 세팅하던 바쁜 시절이었어요. 7월 정도였으면. 근데 그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올해 김주한 교수님을 다시 또 모시고 최겸님도 모시고 전용환 교수님도 모시고 발달장애 엄마들에 대한 강의를 얼마 전까지 이제 라이브로 마치고 거기에 좀 더 이제 그 전부터 해왔던 우리 갭스 다이어트. 그래서 갭스 다이어트도 아, 그것도 신기하죠. 네, 제가 맞아, 이제 맞아. 그걸 언급했는데 우리 남영원 선생님도 연락 주시고 맞아, 맞아. 전보경 선생님도 연락 주시고 해서 얼마 안 보는 영상 채널에도 서로 간에 촉을 좀 곤두서고 있다가 이게 다 한꺼번에 저 같은 경우도 연결되면서 이렇게 서로 저의 이 작은 이제 클리닉에서 하는 강의를 무료 강의도 제가 이제 열었는데 진짜 퀄리티 있는 성심성의과 강의였네요. 네, 저도 너무 이게 신기했어요. 사실은 그게 제가 추석 때 기획을 한 건데 뉴욕에서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심심하니까 엑셀 짜고 이런 강의를 해볼까 하면서 내리자마자 그 와이파이 터지는 공항에서 연락을 다 드렸는데 너무 흔쾌히 다들 그 시기에 해주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도 클리닉도 옮겼고 그 이후에 이제 방송 출연하니까 MBC나 또는 채널 A, 몸신 이런 데 출연해도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여기 출연하니까 그때 아마 제가 첫 출연인데 질문이 꼼꼼하고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시고 오셔서 되게 기대가 됐어요.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수 있겠다. 보통은 이제 기존 공중파에서는 이게 대본이라는 게 있고 그것만 조금만 벗어나도 막 앞에서 PD님이 안 된다 그러고 말 꼬연다고 출연자끼리 섞여서 하고 싶은 얘기 못 하고 뭔가 뒤에 뭔가 광고 같은 얘기를 또 해야 되고 뭐 이런. 방송에서는 그들이 원하는 얘기만 맞아요. 딱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걸로 끝이고.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사실은 구독자가 어떤 분인지 모르고 첫 질문이 유전자 얘기여서 이거 재미없을 텐데.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유전자 얘기가 너무 재밌고 제 연구 주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업계와 그 현장에서 하던 얘기를 해도 되나 하면서 끊지 않으시길래 오늘처럼 끊지 않으시길래 술술술 하니까 어느 시간 한 5시간이 훌쩍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이니까 앞에 하신 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은데 거의 편집 없이 다 실어주셔가지고 물론 더 시간 줬으면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뭐 미토콘드리아부터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지만 기능의학을 소개해 준 것만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했고 메인스트림이 아니다 보니까 오해도 많고 왜곡도 많은 상황에서 그걸 소개해 줄 수 있는 기회도 좋지만 그 앞단에 한번 DNA 얘기를 이렇게 텔로미어, 후성유전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감사해서 그 자체로 너무 즐거웠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방송 올리면서 병원에 엄청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영업에 도움이 됐구나. 영업에 도움이 됐는데 그것보다 이제 저희는 이제 또 예약제고 약간 이게 파인다이닝 개념으로 저희가 환자를 보다 보니까 확 전화가 와도 예약을 못 잡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못 오시는 분들이 있고 이제 좀 희미해져서 이제 더 아마 없을 것 같긴 한데 아마 1월 정도까지 예약이 잡힐 정도로 개인적으로는 이 과정에 너무나 많고 새로운 사람들을 제가 만나면서 저의 생각이 많이 달라진 계기가 됐어요. 또 오시는 환자분들 통해서. 네, 왜냐하면 기존에는 저는 이제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 중심으로 어떻게든지 고군분투하면서 수액도 주고 서플리먼트도 주고 뭔가 해보려고 저도 막 고군분투했는데 이미 벌써 그런 걸 좋아진 것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약간 간증하러 오시는 것 같은 느낌, 저한테.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두 분이 경험하시는 것보다 단기간 내에 이렇게 통해서 건강하신 분들의 그 스토리를 제가 단기간 내에 굉장히 많이 체득이 되면서 첫 번째는 제가 생각했던 잘 먹고 잘 자기가 진심이고 이게 정말 사람들을 좋게 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제 저를 강화시켰어요. 그래서 요즘은 서플리먼트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꼭 필요한 사람은 주는데 그것보다는 어떻게든지 장을 좋게 하고 잘 먹고 잘 가 거기에 요즘 운동까지. 물론 이제 김정환 교수님은 제가 늘 우리 아이들 대부분이 다 우울하고 불안하고 이런 아이들에서 영상을 보여주지만 어쨌든 최겸님의 그 이제 팔로워들, 이 구독자분들이 제 진료실로 오면서 저를 강화시킨 효과. 두 번째는 저를 통해서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 또 스토리텔링 하니까 망가져 있는 사람들한테 아직 모르시는 분들한테 김장 교수님 모르시는 분들한테 이게 맞다. 그리고 정말 많은 논문에서 얘기하지 못하는 또는 연구에서 얘기하지 못하거나 의대에서 가르쳐주지 않은 것들에 더 많은 증거들을 저는 이제 스토리텔링해서 저는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진료실이 빠듯하고 막 15분 내에 이거 다 담지 못해서 그래서 점점 영상을 보세요. 이 영상 같이 저는 항상 이렇게 결과 설명할 때 환자 핸드폰으로 결과 설명을 영상 찍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같이 유튜브 찾아서 최겸님, 김주환 교수님, 전용관 교수님, 닥터 스무디 이렇게 같이 찾아서 전달하는 게 요즘 저의 좀 바쁜 일상 중에 하나고 또 그 와중에 발달장애 아이들 틈틈이 만나서 좀 체크해서 훨씬 바빠졌고 훨씬 더 긴장하고 살고 있지만 그래도 올해 한 해는 그런 면에서는 해온 게 틀리지 않았고 그리고 앞으로 할 건 더 많겠다는 느낌이 좀 든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뭔가 한 해를 정리하시고 아닙니다. 촬영 끝난 것 같은데. 저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광 교수님은 이제 원장님 두 분 촬영을 끝났는데 그때 세 번째 출연자를 정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원장님 끝났을 때도 마찬가지고 교수님 끝났을 때 마찬가지고 끝나와서 여쭤봤어요. 혹시 추천하시는 분이 있냐 했는데 두 분 다 똑같이 그냥 무조건 조용환 교수님이다. 와. 네. 그래서 영광입니다. 그래서 주한 교수님 인터뷰 찍은 날 제가 저녁 식사를 하는데 맞아. 그때 갑자기 번개로 불러. 네, 맞아요. 원장님이 갑자기 전화하셔가지고 네. 운동하시다가 오셨나 그때? 그때 아마 수업 끝나고 운동 중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바로 오셔가지고 그때 이야기하는데 저희도 그때 보면서 와 이분 꼭 모셔야 된다.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 묘하다, 그지? 김주환 교수님하고 만났을 때 제가 원래 교수님하고 그때 저희 학교의 다른 교수님들 전체 미팅에서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교수님이 정말 운동 전문가보다 오히려 운동을 더 많이 하시고 우리 연세대학교 운동부 애들을 멘탈 코칭을 해주시고 우리 야구부 애들이 막 전국대 우승하기 시작하고 애들이 막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근데 교수님이 그때 저한테 막 소마틱 엑서사이즈 막 말씀하시는데 그게 뭔지 잘 몰랐어요. 근데 그게 언제였어요? 그게 벌써 한 3, 4년? 4년? 얼마 안 됐- 4년 더 돼? 코로나 훨씬 맞아요. 전이죠. 전이에요. 아, 그러니까 3, 4년보다 훨씬 전이죠. 아, 그런가요? 네. 그때 소마틱이라는 단어를 5, 6년. 아, 5, 6년. 정도. 그러니까 2018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2017 뭐 이쯤에. 그쯤. 근데 그 뒤로 교수님 한번 만나 뵙고 싶다.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제가 한번 연락드려서 태극권하는 어떤 도장에서 만났어요. 도장 전에 저 방송하는 장면이신데. 그래서 거기서 우리 차 마시면서 오후 2시, 1시인가? 2시에 만나서 얘기했는데 밤 10시인가? 기본이구만. 여기 다 말씀 많으셔. 거의 막 인생을 막 서로 막 얘기하면서 너무 흥분돼가지고 와 너무 재밌고 오늘 컨텐츠는 10부작으로 나오겠네요. 그 정도면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저희 서로 각각의 영역에서 전문 분야가 있고 전문 지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서로 연결이 되어지고 특히 저는 교수님들의 그런 인사이트들이 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하고 되게 갑자기 생각의 영역이 확 넓어지게 되는 그런 계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운동 프로그램을 만드니까 환자들을 위해서 교수님 말씀 듣고 나니까 제 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해석들이 조금 더 깊어지게 되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내면 소통이 저에게 가장 큰 지적 도전을 준 책이에요. 저는 아직도 책 못 끝냈어요. 그렇지. 네. 어떻게 심도 있게 읽냐에 따라서니까. 그럼요. 그래서 옥시토신 책 처음 쓸 때도 교수님하고 우리 김경재 원장님 두 분께 연락해서 이게 책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이런 호르몬이 있는데 너무 신기한데 사람들은 너무 모르는데 이게 책이 될 수 있을까요? 하고 두 분께 상담하고 그래서 교수님하고 얘기하면서 이게 될 수 있겠다. 이게 필요하겠다. 요새 제가 하고 있는 뉴로사이언스, 브레인, 뇌 과학의 깊이 이해가 조금씩 넓어지기 시작하면서 다음 학기에
그 수업을 아예 학부하고 대학원 수업을 만들어서 제목을 뭐라고? Neuroanatomy and Physiology of Exercise and Physical Activity인 거죠. 그래서 운동과 신체 활동의 뇌해부학과 뇌과학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하나는 학부, 대학원 좀 더 깊게. 거대한 일을 하시네요. 그래서 엄청난 수업을. 그래서 지금도 막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음. 네. 교수님을 통해서 제가 알았던 게 이야기가 너무 중요하구나. 음. 우리 인생의 많은 일들이 그냥 지나가는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들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게 사실 내러티브가 되잖아요. 그런 내러티브가 바뀌니까 인생이 바뀌는 게, 교수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사실 오랫동안 거의 한 12년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어떤 스토리가 있는데, 그 스토리의 내용들이 이렇게 실제 과학적으로 풀려지고, 요새 그게 건강까지. 그래서 요새는 change your narrative, 너의 내러티브를 바꾸면 건강이 바뀐다. 요새 그쪽으로 제가 막 그런 이 과학적인 근거들을 찾으면서. 다음 책 제목이 나왔네요. 아니, 그거는 모르겠는데 지금 제 수업을 만드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수업을 만들면서 강의를 준비하는 게 저는 공부예요. 그렇지. 네. 사실 김경철 원장님께서 강의 요청하셔서 우리 자폐 스펙트럼 장애하고 ADHD에 대한 이 운동 영상, 그러니까 운동 강의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사실 ADHD는 제가 ADHD라. 우리 어른들 거의 내가 한 80%라고 보면 되거든. 이렇게 노인정에 이렇게 가서 보면 3명에서 얘기하면 3명이 다 동시에 얘기해요. 아무도 듣는 사람 없고 그런 거 보면서 우리도 뭔가 이렇게 다른 거로 이렇게 작동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진짜 정말 깨우침을 계속 가져가지 않으면 이제 똑같이 그렇게 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그냥 그거는 맞아요. 근데 그래서 원장님 강의 준비를 사실은 준비 시간이 거의 한 100시간 됐을 거예요. 아 진짜요? 근데 강의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걸 준비하면서 너무 공부를 많이 최고의 하게 수혜자시네요. 제가 최고의 수혜자.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일부러 강의 요청하면 이렇게 다 이렇게 수락 안 하는 강의들도, 뇌과학과 관련된 강의들은 일부러 다 수락하고 해서 공부하는. 그래서 이제 다음 학기에 제 수업을 저도 기대하고 있어요. 공부하면서 얼마나 많이 배울까. 유튜브로 강의를 계속 남기시는 건 어떠세요? 그거 너무 제가 좋은, 제안하고 있어요. 제안이. 왜냐면 저는 사실 그렇잖아요. 오늘 제가 약간 여기 낄 신분은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다들 저도 있잖아요. 여기 이제 그러니까 음식을 해주시고 이제 호스트시니까. 근데 왜냐면 저는 이런 배우는 거에 관심이 많고 뭐 공부도 열심히 하긴 했지만,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의 비할 바가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그냥 여기 일단 껴준 걸로도 저는 너무 감사드리는데, 이 모든 인연의 시작이 맞아요. 뭐지? 근데 어쨌든 저는 그냥 이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사실 세상에 많진 않잖아요. 겸이도 사실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다이어트에 대한 어떤 나의 선입견과 많은 그런 잘못된 인식들을 깨주는 정말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었던 것도, 자기가 외국 논문을 직접 찾아서 공부를 하고 어떤 자기만의 인사이트를 만들어서 그거를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열정,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한 거고, 그리고 다른 분들은 다들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시고 그래서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사실은 자꾸 유튜브를 칭찬하게 되는데, 이 유튜브 시대가 아니었으면 사실 맞아요. 제가 어떻게 최겸의 얘기를 들을 수 있고, 제가 어떻게 김주환 교수님의 정말 피와 살이 되는 맞아요. 강의들을 들을 수 있었겠으며, 전영관 교수님 어떻게 알 수 있었겠어요. 근데 이렇게 각자 자리에서 정말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 깊이 있게 공부하신 분들의 이런 이야기와 인사이트들을 그냥 아무 뭐 학생도 아니고 뭐도 아닌 그냥 유튜브를 구독함으로써 배울 수 있다는 게 너무 큰 정말 영광이라고 해야 될까? 근데 아마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일반인들은 사실 이렇게 공부 많이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서 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지적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은 또 많이 있을 테고, 그게 또 건강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 혜택을 받고 계시는 구독자, 뭐 시청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 훈훈하게. 지훈 배우님 말씀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애초에 저는 최겸, 그러니까 2년 전만 해도 몰랐죠. 작년 봄쯤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연락이 온 거예요. 유튜브 하는 최겸이라고 합니다. 인터뷰 영상을 자기가 만드는데, 거기에 인터뷰이가 김주환 교수를 언급했는데 제 사진을 좀 넣어도 되겠냐, 책 표지를 넣어도 되겠냐.
근데 그러지 않아도 출판사에서 맨날 홍보하라고 타이밍이 잘 맞았네. 넣어주면 감사하죠. 그래서 아이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했더니 그 책도 보내왔어요. 그래서 책 보니까 어유 괜찮고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 책에 보고. 그리고 지훈 배우님 인터뷰 편집본 근데 올리기 전에 이렇게 교수님 사진과 이런 거를 넣을 겁니다. 오케이 해주세요라고 온 거예요. 그걸 보고 놀란 게 왜 놀랐냐면 그냥 인터뷰하는 사람이 김주한 교수 뭐 내면 소통 책 읽어요 이러고 넘어가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인터뷰를 하는데 김주한 교수님이라고 한다고 딱 자세를 고쳤더니 딱 시작하는데 한 10분, 15분? 맞아요. 강의. 그 제 책 내면 소통 책을 저 사람은 다 읽었을 뿐만 아니라 핵심을 찔러서 이 내면 소통 책이 뭔지 모르는 사람한테 핵심을 한 10분, 15분의 요약을 쫙 잘 얘기하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저는 사실은 그 책을 여러 군데서 얘기했지만 대중들, 일반 사람들이 읽으라고 쓴 책이 아니에요. 출판사하고도 이건 학술서니까 안 팔릴 테니까 내주기만 하면 쉬운 책 2권 더 써줄게. 그래서 이걸 그래서 겨우 나온 거예요. 이거 진짜 출판사에서 이런 거 내면 손해다. 왜냐면 제작비도 많이 들고 이러는데. 그런데 지훈 배우님이 나와서 그걸 요약하는데 저 대학원에서도 수업하고 하고 있지만 저 사람이 내 수업을 들은 학생이라면 이거 A다. A 플러스. 완벽하게 이거 이해하고 하나도 틀린 개념 없고 그래서 굉장히 그 감탄을 하고 이 누구냐, 이 인터뷰는 또 뭐냐. 나도 저 자리에 앉아서 인터뷰를 한번 해야겠다. 그런 느낌을 받았고 잘 오신 오시겠냐고? 거네 완전히. 와야 그러니까 됐죠? 완전히 와야 됐죠? 만나게 해준 원동력이죠. 그러니까 소개를 해준 게 아니라 뭐 서로 인사하세요. 이걸 해준 게 아니라 예 그거를 쫙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게 됐죠. 지훈 배우님하고 이제 몇 차례 계속 더 만나면서 원래 심리학 전공이었다. 이런 명상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운동도 다른 유튜브 보니까 운동광처럼 철봉 운동 뭐 엄청 뭐 이게 하시고 그래서 저기 아주 명상 쪽에 인재가 되실 분이다 이렇게 제가 점 찍어 놓고 있습니다. 쉬어주십시오. 진짜 열심히 따르겠습니다. 그거 무슨 노트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보고 그냥 앉아서 인터뷰하는데 10분 15분을 얘기하다 딴 데 흐르는 것도 아니고 기승전결 그걸 쫙 요약해 놓으니까 왜냐면 저는 진짜 진짜 교수님 깜짝이야. 그 맨 처음 영상을 본 게 이제 스터디원에서 3시간짜리 그걸 보고 거기 딱 써있어 1,000만 원도 아깝지 않은 맞아요. 그 제목에 혹해서 봤는데 1,000만 원이면 저는 1억도 아깝지 않은 왜냐면 이게 그 제목 제가 지은 거 아닙니다. 참고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어그를 잘 끈 건데 저는 사실 심리학을 전공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리고 또 배우 일을 하면서 이게 심리학적으로 계속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접근하는 방법은 다르겠지만 이게 어쨌든 내가 아닌 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이런 걸 알기 위해서는 어떤 이 사람의 행동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심리학적인 접근이 굉장히 저는 효과적으로 쓰여서 늘 그런 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교수님이 지금 매일 얘기하시는 내부 감각 훈련이랄까 나의 지금 상태를 알아차리고 내가 지금 왜 이런 상태가 되고 왜 이런 기분이 되고 이런 걸 늘 생각하면서 살아왔었던 거예요. 심리학적인 부분이야. 사람이 왜 이렇게 할까? 나는 왜 이렇게 생각하고 왜 이렇게 행동할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결과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과정에 대해서는 누구도 설명을 못 해줬거든요. 심지어 심리학과에서 제가 공부를 열심히는 못했지만 그래도 무사히 졸업은 해서 학사를 땄는데 학교에서 배우는 얘기들은 진짜 거의 한 100년 전에 정립된 이론들 그런 고리타분한 얘기들을 지금 시대와도 맞지도 않은 옛날에 실험했던 거 이런 걸 너무 원론적인 것들만 가르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심리학과에서. 그래서 뭐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뭔가 내 이런 어떤 의문을 시원하게 해소해주는 수업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교수님 딱 그 강의를 보고 제가 평생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든 의문들이 우리 뇌를 이해하는 얘기들을 해주시니까 모든 게 거의 의문이 다 풀리면서 거의 그때부터 저한테는 이제 신처럼 거의 뭐 제가 거의 믿고 따르는 네, 그렇게 돼버렸죠. 네. 든 생각이 지훈님께서 그때 연결 안 해줬으면 저는 지금 2년이 지났잖아요. 완전 지금 다른 길에 있을 것 같아요. 완전 저도 그 시점에 저를 봤을 때 물론 현장에서 사람들 얘기 들으면서 마음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알지만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한 애초에 프레임 자체가 없었어요. 이렇게 모든 걸 꿰뚫으면서 명쾌하면서 네. 과학적 근거와 실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관통.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사실 우리나라에는 저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유일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세계적으로도 뭐 손에 꼽을 수 있을 그런 아, 좀 어떤 앞으로는 세계 유일이라고. 제가 아직 외국 분들은 잘 몰라서 혹시 그렇게 모르니까 말하기에. 저는 그 실제로 학자는 학생들한테도 늘 얘기하는데 그게 석사 논문이든 조그만 논문이든 논문을 쓴다는 건 그 순간에 그 주제에 대해서 너는 세계 최고다. 그래야 논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영어 논문이든 한글 논문이든 상관없이요. 그래서 그 책을 처음부터 쓸 때도 저는 그 이 내면 소통이라는 분야, 우리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인트라퍼스널 또는 이너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분야가 미미하게 조금 있었는데 이걸 아주 핵심으로 하나의 학문 분야를 만들겠다 이러고 한 거고요. 저는 잘난 척이 아니라 세계 최고 이게 잘난 척이 아니라 그게 학문하는 사람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하는 거지 뭐 이 같은 얘기 더 잘하는 사람이 미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어. 그러면 저희는 존재 의미가 없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그걸 학문 분야로 정립을 하려고 그랬고 그래서 제가 뭐 영어 논문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이제 글로벌에서 탑으로 해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용 논문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다 그 뇌과학에 탑을 달리고 있는 그 이 사이언스 네이처 포함해서 영어 논문, 최고 논문들을 계속 찾으면서 그래서 한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 내면 소통 이 주제는 안심하시고 세계 최고로. 네, 뭐 저기 우리나라에 없을 거예요. 이러면 조금 섭섭하고 우리나라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지금 약간 과대망상처럼 크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놔야 동기부여. 스스로도 거기 맞는 말해 놓은 게 그 책임을 져야 되니까. 책임을 져야 되죠. 그래서 아까도 얼핏 그 말씀을 했는데 저는 말의 힘을 믿습니다. 제가 계속 질문이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 기독교 신자가 맞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저는 저기 위에 털 달린 무슨 할아버지가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다라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의 힘을 믿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기독교 신자라고 생각하고 또 크리스마스니까 한마디 더 하자면 말씀이 육화된 것. 말씀이라는 게 있는데 로고스. 그게 몸뚱아리로 나타난 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말씀 이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 몸덩어리는 이렇게 덩어리고 말이 덩어리야? 이런 게 생기잖아요. 말은 이런 덩어리 실체에 대한 게 이야기고 말이고 말은 실체가 될 수 없고 그게 아니라는 걸 지금 은근히 계속 내면 소통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경험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밥을 먹어. 그럼 밥이라는 실체를 경험하죠. 깍두기를 먹어. 깍두기라는 실체를 경험해요. 그럼 깍두기라는 실체가 있고 그다음에 제 얘기가 있어요. 와, 이 깍두기 진짜 맛있어요. 뭐 이거 훌륭해. 두 개 나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스텝 더 들어가면 이 깍두기라는 것 자체가 내 경험인데 경험의 본질이 스토리예요. 그 실체의 본질이 스토리예요. 그걸 믿는 게 이제 그 말씀의 힘인 거죠. 그래서 신앙인들은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지금 함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운운하게. 근데 그렇게 하려고 책임지시면 되죠, 뭐. 하려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혼자서는 안 되고. 저도 이제 올해 한 해 사실 지금 연 말이잖아요. 근데 연초에부터 우리가 계획 세우고 아마 내년도 각자 계획을 세울 텐데 연초에 이런 모임은 저는 계획도 없었고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저는 항상 언플랜드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이제 세렌디피티라는 단어인데 그게 이제 그냥 심플하게 말하면 우연히 만난 인연인데 사실 우연은 없지만 우리는 우연이라고 느껴지는데 저도 이제 오늘 오면서 한 명 한 명 인연을 돌이켜보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스팟이 이렇게 불꽃이 튀었던 이유 중에는 첫 번째 결이 같아서 예를 들면 전용환 교수님과 저는 그때 20년 전에 만났을 때 뒤에 유일하게 술 안 먹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술 먹는 분위기에서 그래서 속닥속닥 하면서 결이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나는 거. 제가 김장 교수님과도 이번에 만났던 것도 결이 너무 맞았다. 그래서 결이 맞는다는 것을 이제 함축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각자 분야에서 되게 전문성을 키웠는데 살짝 좀 다른 전문성이 뭐냐면은 그 주류가 있잖아요. 각자 학문의 주류와
살짝 달라요. 다 그래서 그- 그게 뭐냐면 각 주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의학계에서 이건 아닌데 맞지만 이건 아닌데 이런 지점이 있거든 한계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의학 쪽은 너무나 그 장기를 쪼개서 전문 이 과정을 하다 보니까 연결점이 없어요. 근데 전문가는 그 분야를 깊게 파는 것도 전문가지만 특히 이제 우리는 전체적으로 지금 통합해서 몸을 이야기하고 있고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다 보니까 각자 같은 생각하고 있는 게 뭐였냐면 이것만은 아닌데, 그러니까 주류 분야 있잖아요. 교수님 같은 경우는 체육계 주류, 또 영양 쪽에서 영양 쪽에 주류가 있고, 심지어 우리 배우 쪽이나 이런 예능 쪽에서도 주류는 먹방이거나 자극적인 거나 이런 건데 이건 아닌데라고 했던, 그리고 교수님도 뇌과학 쪽의 주류는 또 이게 아니니까 저 원래 소속은 언론 홍보 영상 언론 한번 주류는 신방과입니다. 신문방송학과인데 완전히 뭐 비주류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반주류. 예, 네. 내놓는다. 내놓는다. 근데 이제 그게 결론적으로는 자기 전공을 살려 깊게 들어가는 뿐만 아니라 타전공, 그러니까 특히 이제 몸을 다루고 사람을 다룰 때는 이게 연결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제 이게 타전공에 대한 존중은 사실은 이게 아닌데라고 질문했던 사람들끼리는 연결되고,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게 저희처럼 처음 만났음에도 다른 분야로 접근했지만 하나로 교수님하는 살루토제니일 수도 있고, 그런 어떤 통섭적인 표현이 좀 어렵지만 통합하고 통섭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이 딱 만났을 때 그냥 불꽃이 탁 튀었던 게 아닌가 싶고, 그 자리를 이제 최 교수님께서 이렇게 하드웨어를 만들어 주시고 물리적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그 컨셉을 에리님은 따뜻한 집밥으로 이것을 우리 남자들끼리만 얘기하면 엄청 재미없을 텐데 밥을 차려가면서 엄청 이것을 삭막했을 것 전달력을 같아요. 해주셨던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올해 한 해가 역시 언플랜이 제일 그 히스플랜처럼 이게 우리 계획이 아닌 것들이,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앞에 앉아 있는 불안이들이 너무 많거든요. 제 앞에 있는 환자는 계획대로만 돼야 되는 분들이 계획대로 돼봤자 거기서 거기고, 근데 진짜 진짜 삶은 언플랜드에서 즐기는 것이라고 저는 느끼는 것이, 아마 오늘 그래서 자리가 연말에 모이기 참 좋은, 돌이켜 보니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결이랑 운명에 대한 이야기 나왔잖아요. 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세렌디피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강의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다 우리 의도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21세기 한국에 태어나는 거 우리가 의도한 거 아니거든요. 태어나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내 부모야. 이건 내가 선택한 거 아니고. 더 결정적이죠. 네.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남자네. 이제 내가 제 성별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가 최겸 이런 사람을 머릿속에 상상해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선택한 것도 아니고 오다 가다. 그래서 그거를 우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연을 받아들이는 게 그게 진정한 의미의 수용, 이거 행복해지는 자세인 것 같아요. 저는 또 아까 기독교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연이라는 건 뭐냐면 더 이상 우리가 설명이 불가능한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막 지금 비가 와. 그럼 어디 뭐 고기압 저기압이 만나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비가 오고 있어. 그거는 설명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 설명은 과학적인 걸 수도 있고 또는 뭐 종교적인 걸 수도 있고 신의 뜻으로 비가 와. 이거 설명이 가능한데 설명이 끊어지는 지점이 있어요. 우리 살다가 보면 진짜 설명이 안 돼요. 이게 뭐지? 설명이 안 돼. 근데 그런 일이 벌어져요. 행복한 것도 있고 흔히 재난, 재앙 같은 거. 신이 있다면 저런 죄 없는 어린애들을 수백 명씩 물에 빠뜨리거나 길에서 깔려 죽게 하거나, 이게 신의 뜻일까? 그 우연이죠. 그래서 이제 설명이 더 이상 안 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 설명이 더 이상 안 되는 지점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 우연, 힘 빠지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재단을 해가지고 신이라는 존재는 요때 화를 낼 거고 말이야. 요때 기분이 좋을 거고 말이야. 요때 그거는 인간적인 건데, 근데 그런 것도 어느 정도 필요는 하죠. 그래서 우리가 착하게 살고 어떻게. 근데 그걸로 해결이 안 되는 게 살다 보면 있습니다. 난 정말 건강 지키면서 살았는데 갑자기 암 사기로 발견될 수도 있고, 담배 안 피는 사람 중에 폐암 환자 중에 담배 안 피는 사람이 더 많죠. 그러니까 그거 뭐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설명이 안 돼요. 그거 외에도 정말 많이 있죠. 우연을 받아들이는 힘, 그냥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것이든지 그 우연에 감사할 수 있는 힘, 연말에 필요한 게 그런 게 아닐까. 와우. 사실은 지금 서렌디피티 말씀하셨잖아요. 음. 그게 제 인생의 신조 중에 하나예요. 신조예요? 네. 제가 왜? 카카오 아이디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 진짜요? 제가 여기 또 결이 비슷하시네.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서렌디피티인데 그게 왜 그랬냐면 너무 짜고 친다. 아, 그죠. 근데 저는 그 단어의 뜻을 1995년도까지는 전혀 몰랐고요. 1995년에 제가 이제 석사 학위를 시작할 때 제가 있던 대학에 한국 분인데 영양학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뭘 만드셨냐면 달걀인데 콜레스테롤 없는 달걀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닭한테 좋은 사료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닭이 그 닭이 낳는 계란은 콜레스테롤이 특정 콜레스테롤이 적은 그런 알이 나오는데 어쨌든 세계적인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과 제가 이제 석사하기 시작한다고 했더니 그분 아드님하고 저하고 친구였었는데 나를 이렇게 부르시더니 연구를 하는데 두 가지만 기억하라고. 하나는 창조의 원리 안에서 연구를 하라고. 네. 그렇지 않고 창조의 원리를 거스르는 연구를 하게 되면 실패할 거라는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고요. 두 번째 한 말이 서렌디피티였어요. 서렌디피티라는 단어의 뜻을 아냐고. 제가 모른다고. 그랬더니 그거는 뭐냐면 이제 전군이 대학에 온 이상 당신의 목표는 학위를 마치는 거가 될 텐데 학위를 마치는 A에서 B로 가는 목표 지점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 하나님이 많은 보석들을 숨겨놨을 거네. 그러면서 저한테 가는 길에 그 보석들을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그분 사실 세계적인 학자신데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무엇일까 제가 학위를 하면서 계속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너무나 소중한 인연들인 거예요. 저는 공부를 하고 있는 과정이지만 같이 석사 공부를 하는 크리스티나라는 저의 동료와의 인연. 그걸 하면서 또 이 토니라는 제가 이제 가르치는 제가 이제 장애인 체육을 처음 했기 때문에 얘는 그 소아마비 장애인이었는데 걔가 혼자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가서 도와주다가 저랑 걔랑 평생 절친이 됐어요. 30년째 저의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하나인데 걔와의 소중한 인연. 그래서 와, 그런 학위를 마치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보석들이 있었고 그 보석들을 제가 찾아서 캐서 그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너무 나의 인생을 풍요롭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다 각자 자기의 목적이 있지만 나는 뭐 이것이 되는 게 나의 인생의 목적이야. 나는 뭐 신앙적으로 구원받는 게 나의 인생의 목적이야. 나는 이걸 하는 게 목적이야. 하지만 그 과정에 너무나 많은 보석들이 있고 그게 서렌디피티라는 fortunate happening이라는 얘기인데 아주 운 좋은 해프닝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숨어 있고 저는 오늘 이런 모임도 그렇고 이렇게 우리 같이 만나서 사실 제가 에리님 영상 보면서 우리 아내랑 막 울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에리님의 스토리가 나의 스토리와 만나서 공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삶을 바꾸고 그 바뀌어진 나의 공명이 또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와, 이런 것들이 서렌디피티가 긍정적으로 모이면 정말 세상을 바꾸는 되게 매우 아름답고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집밥이 그런 거예요. 그분들 한 분 한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에리님 이 나누신 얘기를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되게 유명하신 목사님이시고 그분의 설교를 정말 수십만 명이 매주 듣는데 이 얘기를 거기서 나누면서 아마 이 얘기도 듣고 계실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집밥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설교에서.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채널을 유튜브를 보다가 이런 언급은 안 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런 영상을 보았고 그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나에게 이런 울림이 있었다. 라는 얘기를 수십만 명이 또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와, 이런 울림이라는 게 정말 그것이 계획된 게 아니었는데 아까 애잔해 보여가지고 그게 그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그렇죠. 저희 그 성당에 그 수녀님이 미사 끝나고 나면 이제 항상 얘기를 해주시는 거였는데 그 수녀님이 집밥을 매주 이렇게 열심히 보시고 막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항상 그게 잘 되도록 매주 기도를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의 전례가 이 식탁의 전례,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찬의 전례처럼 음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문을 열어서
서로 치유하게 하는 자리인 것 같더라고. 그때 그 신부님들이 저희 먼저 계신 신부님이 그 이렇게 남이 이렇게 식사 자르는 거 굉장히 싫어하시고 아주 선물 받는 거 싫어하시고 굉장히 아주 독특하게 딱 진짜 성직자 같으신 분이. 근데 한 번은 저한테 저벅저벅 오시더니 저한테 올 일이 없거든요. 미스 평일 미사에. 근데 아마 내가 마스크를 안 써서 자매님 마스크 쓰세요 그러나 보다. 그래서 내가 준비하고 있었죠. 왜냐면 그때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고 했을 때였어요. 마지막에. 그러긴 했는데 나는 막 마스크 쓰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숨쉬기가. 그래서 다 썼길래 나는 그냥 안 썼거든요. 그래서 내가 근데 그 죄책감에 이제 걸어오시길래 마스크 쓰라고 그러면서 네 쓰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자매님 나 자매님 집에 한 번만 초대하면 되기만 안 될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 집밥에 한 번만. 집밥 초기잖아요 그때는. 네, 집밥 초기죠. 초대하고 싶다 그러는데 영상을 얘기하시는데 영상을 다 보고 다 외우시는 거야. 뭐 이때 이랬고 이때 이랬고 그때 출연자가 이랬고 최겸이 어쨌고 뭐 이런 얘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야채찜을 너무 먹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거기 그래갖고 그때 그 신부님 두 분, 수녀님 두 분하고 뭐 이렇게 쌍당분들 한 8명이서 초대해서 이렇게 같이 했거든요. 그때 그 신부님이 해주신 말씀이 이거를 자매님 진짜 멀쩡할 때까지 해야 된다 사람이. 왜냐면 이거는 말씀 대신에 이게 성찬의 전례처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다.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는 이제 그렇게 믿고 항상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의도가 없이 시작을 했던 일인데 이제 이런 얘기들이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더 놀라운 거는 저는 학문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일단 실행부터 하는 사람인데 실행에 되게 느낌을 되게 따라서 하거든요.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일단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획하고 구조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일단은 먼저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역시 잘못됐다 이렇게 뒤에서 느끼는 그런 스타일인데 저 같은 경우는 좋은 마음으로 그래 그렇게 하자 집밥이 도움이 될까? 그러면 한번 찍어볼까요? 그러면은 겸이가 그때 제안한 얘기가 어머니 한 명이라도 혹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그런 마음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제 도움받았다는 사람들 얘기도 듣고 그게 너무 의아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진짜 느끼는 거 뭐냐면 진짜 저 사람들이 나한테 고맙고 이렇게 느끼는 그 마음이 진짜처럼 내가 살고 싶다 이렇게 된 거지. 저 사람들이 지금 내 생각하는 나와 그다음에 에리님과 그다음에 내가 진짜 살고 있는 장혜리는 아마 굉장히 갭이 있는데 그렇다면 내 장혜리를 정말 에리님으로 살고 싶다라는 진짜 꿈이 생긴 거예요. 그러고서 가만히 보니까 그 옛날 내가 말로 뱉었던 얘기들이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옛날에 50그쯤부터 진짜 간절하게 한 기도가 그때 김형석 교수님이라고 연대 그분 인터뷰를 제가 보면서 그분이 당신이 60 전까지는 자기가 벌어먹고 사느라고 막 식솔 하느라고 힘들었는데 지방에 무슨 수업이 있어도 부인이 막 무조건 시외버스 타서 쟤 보냈다 돈 벌어오라고. 그래서 그때는 돈 벌어야 돼서 막 내 먹고 사는 거에 다 60까지 쓰다가 그 다음부터는 자기는 이제 내가 그동안 갈고 닦은 거로 이제 세상에 내어주고 싶은 꿈이 있어서 60부터는 그렇게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그래서 나는 항상 그 기도가 그 기본 핵심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저 좀 갖다 쓰세요. 저 좀 갖다 쓰세요. 근데 뭘 갖다 쓸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부엌을 이렇게 집을 질 때 이렇게 꾸민 이유가 저희 집이 부자가 아니고 이게 대부분 이게 주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거실이거든요. 근데 거실이면 TV가 있고 소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실이 따로 없는데 이게 저는 왜 이렇게 했냐면은 나이가 들면 내가 그때 생각에 내 규모로는 나이가 들어서 퇴직을 하고 형님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집에서 이렇게 밥 먹는 남편들을 그렇게 다 미워해요. 힘들어하고. 삼식이니 두식이니 뭐 해가면서 그렇게 해서 내가 아니 평생 벌어다 주고 밥을 차려주는 것도 막 힘들게 하고 쫓아다니고 있고 막 성 가시고 어디 가면 자꾸 어디 가냐고 물어본다 그러고 뭐 하여튼 되게 힘들어해서 제가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성당 다니는 그 형제님들 내가 모아다가 추사스럽게 얻어먹지 말고 배워 여기서 해. 네, 그러면서 여기서 두부조림을 가리키고 그러려고 쿠킹 클래스 형태로 내가 부엌을 꾸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했던 게 우리 그 형제님들을 불러다가 두부조림 여기서 하는 거 가르쳐주고 할아버지들이 재료 가져가게 해서 본인들이 해서 먹고 말하자면은 자주 독립을 시켜주고 싶은 거였거든요. 그 얻어먹는 거에 대해서. 왜냐면 그게 여자들 특권처럼 돼서 줘야 먹고 막 그런 우리 때까지는 지금이 안 그러지만 그렇게 하니까 막 이렇게 밥 쳐다보고 그러니까 그게 막 싫은 거지. 우리 나중에 이제부터 나가야 되는데 계속 끼니 때 되면 날 쳐다보고 있는 남편이 싫으니까. 그래서 내가 미움받지 말고 이렇게 자주 독립하자! 이런 컨셉으로 내가 이 부엌에서 제일 먼저 내가 일을 그만두면 그 쿠킹 클래스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그 쿠킹 클래스 대형으로 이제 집을 꾸며 놓은 건데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 거기서 할아버지도 몇 명 가르쳐도 될 일이 아니라 이게 월드 와이드 저거로다 한번 이렇게 그렇게 계획을 하신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이런 구조로서 이런 맥락으로 내가 뱉은 기도로 말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게 하나도 겁이 안 나는 게 떨리거나 이거 하기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하지 뭐 어떻게 하지 궁리가 없어요. 그 궁리가 없는 거가 난 진짜 내가 느끼는 은총이거든요. 왜냐면 그거는 내 거가 아니라는 느낌이 딱 돼서 나는 쓰여지는 거니까 뭐 나야 뭐 시키는 대로 하면 되죠.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되게 큰 경험이 뭐였냐면 코엑스에서 지난번에 그 영양학 할 때 그때 나한테 1시간을 강의하라고 시간을 겸이가 줬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아무 무슨 경험이 없는 사람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 1000명 가까이 있는 데서 거기다 세워놓으면 그냥 기절하고 그냥 쓰러질 일이거든요. 그러긴 하는데 너무 아무렇지도 않고 그리고 내려와서 이게 마음이 할랑할랑거리거나 뭔가 이렇게 떨리거나 막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때 다 와서 막 그 수백 명이 와서 같이 사진 찍고 막 그렇게 했잖아. 그러고 나면은 이게 뭔가 이렇게 연예인 병 같이 이 아줌마가 이게 정신이 멘탈이 나갈 만도 하거든요. 근데 그날 집에 와서 가만히 앉았는데도 너무 편안하고 이렇게 뭔가 어디 갔다 온 어디 그냥 친구 만나고 커피 마시고 온 딱 느낌이어서 제가 그때 이제 기도를 하면서 물어봤죠. 너 지금 뭐지? 이거는 뭔가 이거는 무슨 근자감도 아니고 이거는 뭘까요?로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정확하게 제가 그때 답 같은 걸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큰 돈을 맡겼어요. 근데 그게 내 건 줄 알 때 막 떨리고 설레고 막 궁리를 하고 막 이게 막 두렵고 이거를 그랬었던 그런 거잖아요. 근데 나는 큰 돈을 줬는데 야, 이건 이따 누가 찾으러 올 거니까 잠깐 갖고 있다가 줘라. 딱 그 느낌이었던 거지. 그러니까는 자기 갖고 있다가 주면 되는 거니까 이게 뭐 이걸 갖고 궁리를 하거나 설레고 무섭고 두려움이나 막 뭔가 심장 박동에 영향을 안 주는 근데 그 비율을 딱 주셔서 내가 이거였구나 이거 딱 그거네. 그냥 갖고 있다가 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재능도 내가 그 주방 안에서 의미 있는 10시간, 15시간을 막 하던 게 사람들이 이제 봤을 때 의미 없고 아깝고 쟤는 좀 주방에만 있긴 아깝다라던 시간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겁없이 사람들을 치르고 지금 저한테 속꿉장난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막 하고 싶은 걸 잘게 하는데 힘들지 더 만들고 싶은 거 막 오늘 구운 야채 샐러드 해주고 싶었고 그래서 내가 아니야 오늘 잘하면 2화도 찍었으니까 그때 해드리자 이렇게 2편 제목 구운 야채 샐러드.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모여진 자리를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거잖아. 다 여기에 무슨 뭐 돈을 벌려고 온 사람들도 아니고 평생 연구하고 노력한 거를 사람들한테 진짜 좋게 쓰여지겠다라는 희망을 갖고 오신 분들이라 지금 갖고 잠깐 맡겼던 거 필요한 사람들한테 돌려주는 작업이라 이렇게 한번 만나면 5시간, 6시간 막 이렇게 막 그런 인연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좀 잘 좀 하셔서 이화 좀 할 수 있게끔 좀 잘 좀 해봅시다 우리. 저는 말씀하시는 거 정말 너무 공감하고요. 내게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착이 없는 거고 그런데 누가 나한테 맡긴 거를 잘 보관만 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이거를 맡겼을 때는 키우라. 잘난 네, 정신을 키워놔라. 뿔려서 나눠주게. 그러니까 제가 노인 몇 명 놓고 하려고 그러다가 뿔려서 이렇게 풀려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25년도부터는 좀 더 본격적으로 이제 움직일 건데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죽기 전에 뭘 해놨다라든지 뭘 이렇게 돌려줬을 때 뭐가 어떻게 세상이 달라지. 저는 딱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나라 사람 중에 명상하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보다 많아지기 또는 적어도 실제로 하진 않더라도 운동은 누구나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운동을 실제 안 하고 있어도 해야 되는데 그것처럼 운동처럼 명상도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고 하는 건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 그런 어떤 통념이 이렇게 퍼지게, 그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거가 이제 돌려주는 거고요. 돌려준다는 말씀이 딱 맞는 게 아까 정리해서 주고 뭐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저도 생각을 해보면 유튜브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저의 지적인 영웅. 너 누구한테 제일 많이 배웠냐 그러면은 제 박사
논문 지도해주신 엘리우 게츠 유명하신 분도 있고 뭐 움베르토 에코 뭐 유명한 기하학자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는 진짜 많이 배우고 저의 학문적인 걸 결정하고 내면 소통에도 그 기본 방향이 다 들어가 있는 거는 로버트 세폴스키라는 스탠포드 생물학과 교수예요. 그럼 제가 생물학과 교수를 어디서 들었겠어요? 아이튠즈 유니버시티 있어요, 처음에 옛날에. 근데 그게 지금 다 유튜브에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로 학교 갈 때, 올 때, 한 1년, 2년 동안, 그래서 한 학기 강의가 통째로 올라가 있어요. 한 학기 강의가. 그런데 한 강의가 막 3시간씩 돼요. 짧은 것도 좀 있지만. 그러면은 그 강의를 듣는데 쉬지 않고 그분은 얘기를 해요. 막 얘기하는데 논문 하나 정리하고 뭐 이게 무슨 뜻이고 논문 하나 정리, 농담도 별로 없어요. 재밌게 그걸 쫙 계속 들으면서 야, 이건 스탠포드 생물학과 3, 4학년 정도 되는 생물학과 전공생 학부생이 듣는 건데 내가 이것도 모르고 사회과학을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여태까지 이것도 모르고 뇌과학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런 얘기도 모르고 있었다고 계속 충격인 거예요. 그분은 그 신경과학부터 시작해서 유전학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케이오스 티오리까지 쫙 꿰뚫는 정말 생물 철학자 같은 정말 생물학자예요. 석학이에요. 그리고 아프리카 바분 30년 동안 매년 여름마다 가서 그 바분과 섞여 살면서 있고 정말 구도자 같은 삶을 사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그분한테 저는 배운 거죠. 그분한테 배웠고 그다음에 요새도 조금씩 나오지만 옛날에는 피터 아띠아라는 사람한테도 한 10여 년 전부터 엄청 유튜브로 많이 했고 그다음에 앤드류 휴버만 이렇게 유명하기 전부터 앤드류 휴버만 해가지고 했고 이제 그렇게 공짜로 얻은 거죠. 다 그 공짜로 얻은 거고 다 배운 거니까 저는 그렇게 섞어가지고 좀 잘 불려가지고 돌려줘야 되겠다. 예, 그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야, 진짜 훌륭하시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하셔야겠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기에 언론 홍보 영상학과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미디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미디어라고 하는 게 사실 어원은 미디움이더라고요. 예. 미디움이라는 거는 사실은 신의 계시를 받아서 전달해주는. 그게 이제 나쁜 쪽으로 가면은 주술 뭐 이런 쪽으로 해서 하지만 정말 제가 보기에는 좋은 뜻은 계시를 받아서 전달해주는 전달자가 사실은 미디어인데 그게 예전에는 기득권이었잖아요. 어떤 방송국의 PD한테 잘 보이는 사람들만 가서 할 수 있고 거기에 나가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과 안 좋은 것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유튜브라는 새로운 이런 SNS 미디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런 평범한 스토리가 누구한테 잘 보이지 않았는데 그냥 좋은 선한 뜻을 가지고 시작했던 것들이 공유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 저는 이게 사실은 오늘 크리스마스가 앞두고 이 크리스마스의 정신이라고 사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다 유튜브가 그러니까 유튜브만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사실은 예수님이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처음에 왔을 때 천사들이 나타난 게 왕이 아니었어요. 목동이었어요. 그 당시 직업으로 보면 가장 귀천한 사람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오신다. 한 게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정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시에 나타나지 않으시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거 여기에서 선지자가 나온다고 하는 그런 데서 태어나셨고 방금 말씀하신 거기에서도 거기 호텔도 아니고 마구간에서 말 구유에 그러니까 낮고 낮은 최고로 낮은 곳에서 태어나신 게 바로 그냥 크리스마스 정신을 그냥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크리스마스의 뜻이 무엇이고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더 낮은 곳에서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게 맡겨주신 거를 나누어주는 그런 게 바로 그런 정신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재밌게도 저는 이 채널에서 좀 그런 느낌을 살짝 받아요. 네. 왜냐하면 평범한 스토리. 네. 평범한 어떤 분이 자기가 난임으로 인해서 힘들었던 과정을 얘기하는데 난임으로 힘들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는 거예요. 누가 뭐 이럴 때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십시오가 아니라 그냥 같이 울다 보니까 치유가 되어지는 그래서 되게 좋은 그런 모임이다.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눠준다라는 게 꼭 자기가 잘하는 걸 나눠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순간이 되면 그게 자기의 상처를 나눔으로써 그보다 더 상처받는 비슷한 상처받는 사람들이 치유가 되어지는 그런 게 좀 크리스마스 정신과 오늘 모임에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게 아닌가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진지해가지고 좀 뻘쭘합니다. 나눠준다는 거 이제 느낌에 내 거를 나눠준다는 느낌이 나는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가 가진 모든 게 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원래. 그렇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태어났고 어떻게 우연히 세렌디피티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조정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내 손에 닿는데 잠깐 모였다가 맞아요. 또 이제 흩어질 건데 그걸 모여 있을 때 막 펌프질해서 좀 키워가지고 다시 돌려주는 거잖아. 나눠준다기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되돌려주는 거. 근데 그 저는 그때 왜 나누라 뭐 그런 게 그 기독교 정신에 그게 처음에는 권고상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해야 된다. 하면 좋다. 하면 좋다. 그렇게 해라. 그렇게 살아라. 근데 제가 옛날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그 십계명에 대해서 제가 정말 너무 다시 와닿은 계기가 십계명을 다시 해석하면서부터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에리야 네가 도둑질을 하게 되면 이런 대가를 치러야 돼. 네가 너무 힘이 들어져. 네가 간음을 하게 되면 이런 죄책감으로 네가 너무 힘들어져. 그래서 너가 안 하는 게 좋겠어. 이게 딱 내 관점에서 나를 위해서 하는 계명으로 들리더라고요. 그게 사랑의 언어 같은. 그게 사랑의 언어로. 그러니까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간 거지. 내가 언어가. 그렇게 되고 나서는 에리야 나눠야 늦게 채워져. 이렇게 이제 그걸 이제 내가 살면서 느끼게 되는 거. 나는 맨날 나누는데 내가 생기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줬고 이건 누가 줬고 야 네가 산 건 뭐냐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상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사랑의 속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내가 지키려고 할수록 그게 없어지는 게 사랑이고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거를 사랑을 나눠야 그게 다시 채워지는 그 성서에서 그 갈릴레오 호수하고 사해바다를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에리야 나누고 네가 있는 거를 탈탈탈 내어주면 너한테 계속 우리 나이에 막 공허하네 심심하네 뭐 허무하네 서운하네 그게 그냥 보통 기본 언어거든요. 근데 그럴 새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게 나한테 다시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거라서 그 언어를 그렇게 내가 나를 사랑받는 쪽으로 이렇게 언어를 바꿔서 이해를 하니까 훨씬 그게 그러니까 희생이라든지 그런 잘못된 봉사랑 이런 단어를 전혀 필요 없이 그리고 저는 진짜 요즘 느끼면서 너무 감사한 거는 보시는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